자, 보세사 오리엔테이션 들어갑니다. 자, 보세사 합격하시려고 지금 강의 듣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강의 듣기 전에 간단하게 OT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세사 과정을 맡은 변달수 관세사라고 하고요. 제가 일단 누군지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강사 소개 간략하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세사고요. 2012년에 관세사를 합격을 해서 지금은 이제 13년 차 들어가는 관세사가 되겠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학위라든가 이런 과정 수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보세사 관련해가지고 보세사 안에 이제 보세 면세 점 제도가 들어가 있죠. 보세 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학술 활동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공헌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경영 자문 이런 거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수상하거나 표창받은 부분 드리고 좀 멋쩍지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 강의를 선택하실 때 강사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선택하는 데 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보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사는 저도 한때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했었죠. 저는 이제 2014년인가요? 2015년 정도에 보세사를 합격을 했고 한 10년 벌써 지났네요.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역이나 관세 부분, 결국 보세는 관세 하위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를 포함한 관세, 그 다음에 물류, 유통 이런 분야에 있어서 대부분의 자격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실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지금 제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제가 좀 잘 이끌어 드릴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제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거창하게 무역 자격증이죠. 보세사도. 무역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당신에게라고 해서 아련한 점을 2개 달았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달 안에 좀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존경합니다. 워킹맘, 워킹파파는 제외예요. 왜요? 이분들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시간 더 잡으셔야 되고요. 요 기준, 한 달 안의 기준은 전업수험생 기준이에요. 하루에 8시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달 안에 승부를 좀 보셔라 라는 거고요. 워킹맘 아니면 이제 워킹파파 그리고 이제 꼭 이렇지 않으시더라도 뭔가 이제 병행하시는 분들 있죠. 직장 병행. 이런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시간이 훨씬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기준은 한 달이긴 한데 이것은 이제 전업수험생 기준이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 빨리 단기 목표로 해야 됩니다. 단기 목표. 6개월 만에 합격해야지, 7개월 만에 합격해야지, 8개월 만에 합격해야지. 좋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으면 계속 빠져요. 보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계속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간에 빠지는 것보다 엄청나게 들이부어야 되겠죠. 그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천천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휘발되는 양이 내가 쏟아부는 양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됩니다. 짧은 단기간에 확 몰아쳐야 된다는 얘기고요. 대부분의 우리 무역 자격증을 포함한 시험이 그렇습니다. 자, 공부에는 왕도는 없죠. 공부를 어떻게 잘합니까? 답은 없어요. 100년째 답이 없죠. 합격의 요령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령, 책의 서두에 보시면 제가 거의 대부분의 자격증, 관세사를 제외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14일 정도 공부를 하고 항상 합격을 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무역 자격증이나 이런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요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기출된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기출된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론으로 타고 올라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도와드릴 거고요. 책 여러 개 안 사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자격증 시험 같은 거 공부할 때 여러 개 이제 백화점처럼 많이 사가지고 막 약간 뭐랄까요, 그 푸드코트처럼 이제 맛보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 기출문제 한 권이랑 핵심 이론서 한 권이면 충분하고요. 연습 문제 풀이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기출문제와 이론서 한 권이면 충분하다. 제가 책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되겠죠. 자, 강의 특징은 합격만을 위해 최적화된 일단 적어요. 강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6강 내지 37강 뭐 심화적인 부분 포함하더라도 40강 언더로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그렇게 부담되진 않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이론을 듣고 담금질하는 과정은 남아 있겠죠. 그것은 이제 제가 드릴 만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잘 소화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맛있게 떠드려도 여러분들이 입에 넣어드리면 씹긴 하셔야 되겠죠. 침도 분비가 돼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 뭐 예시를 통해 좀 설명을 드립니다. 내용이 워낙 딱딱해요. 그래서 예시나 어떤 비유나 이런 걸 안 드리면 너무 어려워하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론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한다면 보세사는 사실 한 500시간 공부해도 모자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럴 시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40시간 정도, 이론 40시간 플러스 이제 기출문제 요 정도 이제 추가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단기간 안에 합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술적인 접근을 할 거고요. 뭐 관세선 이런 거 이제 어떤 책을 보면 아예 시험에 10년째 아니면 11년, 12년째 출제되지 않는 게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싹 다 배제하고 제가 거의 10년 이상의 기출 선지를 다 선지별로 뜯어가지고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론서를 이제 정립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걸을 건 걸러져 있을 겁니다. 자, 교재 특징은 당연히 합격을 위해서만 구성을 하는 거죠. 자, 최소 공부량이 좀 적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빠져 있느냐? 전혀 그렇진 않고요. 거품을 싹 다 걷어냈다. 자,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오지선다죠? 오지선다의 기출들을 125문제, 한 회차에 125문제가 나오고 이게 선지가 5개면은 곱하기 5 하는 선지인데 이거를 10회차 이상 7,000개의 선지, 8,000개 선지가 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찢어가지고 제가 선지별로 몇 개가 출제가 되는가 그리고 각 문장별로 제 이론서를 보시면 각 문장 뒤에 예를 들어 숫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어떤 문장이 적혀 있고 옆에 숫자가 4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10년 중에 4번 이 선지가 여러분들 눈앞에 수험생분들 눈앞에 시험 당일날 등장했다라고 이제 양각으로 쫙 올라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만 잘 들으시면. 그러니까 기출 빈도 그리고 선지까지 모두 분석해서 교재에 다 반영해놨고요. 사실 상당히 이 작업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좀 힘들었지만 뭐 여러분들이 듣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게 구성을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법의 체계대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냥 횡적으로 구성을 한 게 아니라 법 같은 경우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산하 고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걸 공부하면서 요거 산하에 있는 령, 요 산하에 있는 고시, 뭐 요거 산하에 있는 규칙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면서 나중에 실무에 투입이 됐을 때 어떤 업무를 볼 때 뭔가 업무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배운 걸 적용하고 싶어. 그러면 법의 체계를 타고 들어가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체계대로 교재를 좀 구성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 보세사라는 게 결국에는 아직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보세화물 총괄관리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충실하게 좀 제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재는 좀 잘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좀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좀 믿으시고. 자, 그 다음에 책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 자, 올인원입니다. 자, 이론서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 기출문제만 추가적으로 푸시면 돼요. 제가 기출문제도 다 런칭을 해놨죠. 자, 학습 전략, 그리고 해설, 관련 규정, 심화 이렇게 제가 교재를 크게 4꼭지로 구성을 했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고려를 반영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회차가 넘죠? 11회차 정도의 보세사 역대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고 제가 직접 다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선지별로 다 뜯어가지고 시험에 등장한 빈도수와 중요성을 고려해서 구성했습니다. 만약 책을 지금 갖고 계시다면 넘겨보세요. 그러면 선지 옆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숫자 이런 게 적혀 있죠. 그럼 요것만 보더라도 출제자의 눈으로서 어떤 선지가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가 자동적으로 체득이 돼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항상 그게 중요하죠. 자, 기출 경향을 분석해야 된다. 기출 마인드를 항상 가져야 된다. 출제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만 하죠. 근데 저는 요거를 다 이론서에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이론서를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출 경향을 파악이 강제로 돼요. 하기 싫어도. 자, 법령 규칙.
이런 체계대로 구성을 해놨고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도대체 이게 뭔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지금.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 쇼핑이나 강사 쇼핑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자, 보세사란 무엇일까요? 자, 특허 보세구역. 우리가 이 개념도 아직 몰라요. 자, 운영인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국가공인 전문 자격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니까 이렇게 제가 풀어왔습니다. 자, 공항만 근처에 물류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 이론으로 들어가면 보세 창고라고 할 텐데 그런 어떤 보세 물류 창고라든가 일반 내륙 지역의 보세 공장들 있죠. 이 보세 공장이라고 해서 막 좀 특이하게 불이 나오거나 막 뿔 달린 보세 공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대기업들은 보세 공장을 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기업 뭐 있어요? 삼성 또 보세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LG 보세 공장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런 보세 공장 그리고 면세점 우리는 이걸 이론으로 들어가면 보세 판매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 공장, 면세점으로 대별되는 보세 판매장 이런 곳에서 보세 화물이라고 한다면 관세를 아직 안 낸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아직 세금을 안 냈으니까 관리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 관리하는 세관, 즉 국가기관 대신에 총괄 관리를 책임지는 담당자가 보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 과목은 이렇게 됩니다. 전체 5과목까지 있고요. 자, 수출입 통관 절차 각 과목의 특징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직업이 무엇인지 정도만 체크하시고 들어오시면 어차피 지겹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떤 게 어려운가 그 정도만 보시면 자, 이제 요새 수출입 통관 절차가 매우 쉬웠다가 지금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죠.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관세법이 전체 난이도이기 때문에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어디서 출제될지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뭐랄까요? 조금 정해진 곳에서 출제가 돼서 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약간 불이의 타격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수입과 수출과 관련한 통관 수입 들어올 때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요. 수출 나갈 때 수출 신고해야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절차를 공부하는 것이고요. 2과목과 3과목은 전통적으로 좀 지루한 부분이에요. 보세 구역 관리.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관세를 면해주는 곳이 좀 있는데 관세를 보통 우리가 수입이 되면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세금을 유예시켜주는 곳이 보세 구역인데 그런 보세 구역을 관리하는 어떤 행정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세금이 유예된 그 화물을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2과목과 3과목입니다. 전통적으로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문제의 패턴은 똑같아요. 늘 똑같기 때문에 점수를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물론 공부하기는 정말 더러워요. 4과목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 구역의 대부분은 왜냐면 워낙 지금 수출입 물동량이 많고 세관 공무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율관리로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가 많으면 책임도 져야 되겠죠. 책임은 무엇이 있고 그런 절차,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부분이고요. 무언가 지금 1, 2, 3, 4과목까지 잘못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가 그런 벌칙도 우리 이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 과목에서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 수출입 안전관리가 예전에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1과목과 마찬가지로. 근데 얘가 난이도가 아주 올라갔죠. 그래서 2024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반영을 해서 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보강한 부분까지 다루면 앞으로 시험이 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2024년에 합격률이 반토막이 났었어요. 전체 응시생 대비 2023년 대비 2024년이 합격률이 매우 떨어졌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했다. 자, 문제 형식은 과목별 25문제고요. 객관식 오지선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15분이고요. 자,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을 하게 돼 있죠. 자, 합격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2024년이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다시 10%대 합격률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2025년이나 2026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기준으로, 요 난이도를 기준으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겠죠. 공부할 때는 어렵게 공부하고 시험 문제는 쉽게 푸는 거예요. 자, 반대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공부는 쉽게 해. 근데 문제는 어렵게 풀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공부 방법과 믿음. 자, 뻔한 얘기지만 제 강의를 수강하시려면 정말 그 문턱이 세요. 무슨 얘기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없으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강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안내해주는 길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우리 선생님들 나름의 쪼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 쪼대로 공부를 해왔고 쪼대로 계속 떨어져 오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쪼보다는 훨씬 더 제가 말하는 건 합격에 대한 거예요. 자격증 시험 합격에 대한 거. 그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 때 제가 드리는 방법이나 길이 조금 더 옳다 틀리다라는 면에서는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믿어주셔야 되고요. 저를 못 믿으면 이 OT를 끄고 당장 주무셔야 돼요. 물론 주무시진 않겠지만. 예.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OT를 듣는 시점이 시험 전날이라고 한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OT를 듣는 시점이 뭐 6개월 전이든 5개월 전이든 3개월 전이든 1개월 전이든 설령 3주 전이든 설령 2주 전이든 하기로 했어요. 그럼 14일 남은 거죠, 지금도? 그럼 14일 만에 지금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면 나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할래 라고 하지 마시고 14일이라도 나는 진짜 밤새서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서 합격하겠다. 그리고 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준비해서 이 14일 남은 시점 동안 공부해서 난 무조건 합격한다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믿음을 주실 분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사실 나를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이나 몇 명 특정 내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나조차도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나한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 믿음이 있어야만 이 합격이 빨리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제 합격 수기 같은 것들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2주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합격 수기 남겨서 올려놔요. 그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 2주 만에 모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 전 2주 만에 모든 사람들을 합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는 사실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돗자리 펴야 되겠죠? 자, 앉혀놓고 여러분들 2주 만에 합격시키려면 자, 2주 만에 합격시켜드립니다. 하루 전에 오세요. 하루 전에 딱 라이브 특강 켜가지고 자, 1번에 가, 2번에 나. 자, 잘 적으세요. 3번에 답니다. 4번에 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다만 저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드리고 여러분들이 강사를 잘 따라오고 스스로만 잘 믿게 된다면 합격할 확률은 매우 높지 않을까. 여러분들을 다 합격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잘 따라오신 분들은 합격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만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